안녕하세요. 역사를 촬영한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당나라 장수 이세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서세적이라고 합니다. 당조 초기를 대표하는 이름 높은 명령들 중 한 명입니다. 당고조 이현으로부터 황성인 이씨를 하소하고 이세적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죽자 피희하여 이적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축천마가 당고종의 후궁이던 시절 정선무기 등이 그녀의 항호 옹렬을 반대할 때도 이는 폐하의 집안질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축천무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당고종의 편을 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지만 보급이 꺾일 가능성을 우려해 안시성을 공작을 권유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시성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승패는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시성 공작이 지나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정에 실패한 것이지 당태종이 처음 생각대로 안시성을 피해 다른 성들을 먼저 찾다가는 안시성이 거울로니 당군이 후방을 결혼할 것을 분명합니다. 제약의 경우 앞뒤 모두 적을 두게 될 위험마저 있었습니다. 이 세종은 고구려 멸망 다음에 세장을 떠났습니다. 이 회도 지속적으로 나온 점이 많습니다. 선미했던 이령이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병도서들을 넘겨줬을 정도로 이세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공은 영국공으로 영공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조주현 허재시 조주현 출신입니다. 수양제 양광이 무예하게 여러 차례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기획하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7세에 재경의 장수가 되었다가 이후에 함년 이면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면에게 필수는 당나라 공격 공호시와 사성 정책에 의해 이시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시적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후에 고도 이은의 아들인 당태종 이시민이 죽은 뒤에는 피희 제도에 의해 산왕의 기회를 피했으므로 결국 이른 가운데서 세자를 빼고 이적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세적이나 이적으로 기록된 책들이 많습니다. 당고조 이은이 제의를 계승한 당태종 이시민 밑에서 여러 차례 싸워 630년에는 이전과 함께 힐리 가한 공격에 동돌골을 멸망시켰습니다. 병주 도독 장사가 되었으며 641년에 병부 상사가 되었습니다. 삭주 도행군 총관이 되어 설련타족을 격파했습니다. 643년에는 능명각 공신이 되어 영국공에 봉해졌습니다. 3월에 고개의 주위 군사를 징벌해 당태종의 원왕인 이후의 반란을 재람하였습니다. 645년 고구려 원정에서 여동 도행군 대총관이 되어 복병 및병 용범능과 난저하제에서 항복한 호족들을 인솔하여 4월에 여를 건너 신상과 관한상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 도정과 함께 계모성을 공격하여 11월 만에 함락시키고 여동성을 포위했지만 이후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면서 당나라로 돌아갔습니다. 649년 태종 이시민에게 의심받아 적주도독으로 작전되었습니다. 당 고종 이치가 즉위하자 법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종이 원래 있던 왕항호를 폐위하고 무시했던 무주 즉 축천무 대신 황후로 삼으라고 했을 때 다른 신하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 세적은 진을 피해 사실상 용인해 줬다고 합니다. 일군 무저 축천무가 우로서의 정권을 뺐자
많은 신화가 실과하는 가운데 이세적은 그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세적은 직접 뭐가 대신과 정권을 투쟁을 벌인 와중에도 늘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전쟁에서도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비록 당태종이 주도한 고구려 당전쟁 당시에는 번번이 실패했으나 당고종대 연개성의 죽은 후인 668년 고구려의 도입인 평양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나이가 무려 74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669년에 죽었습니다. 이세적의 평양성 함락 이후 소국 주제의 책이 너무 많다면서 이 책들을 그대로 놔두면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하고는 고구려 궁궐과 함께 대부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귀경의 오주염정전이 상고에 실려 있습니다. 말년까지 공시로 인정받은 나라로부터 높은 대우를 받으며 천수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손자인 이경의 식전모에게 대항하여 모반을 꾸미던 것이 진압되었습니다. 가문이 초태화되었고 결국 연좌제로서 저거인 이세적의 시신도 파헤쳐져 산산이 분쇄되어 바람에 날려버리는 최고의 폭풍의 행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후손들은 뿔이 흩어져서 티베트 등지로 달아났습니다. 당은 한정대의 승자가 도봉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도봉 전쟁에 있었던 어느 함적 출신 장군이 더불어 불러놨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스스로 나는 이세적을 오대 소지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한적과는 많이 달랐던 모양인지 기록에는 그의 외모를 후인에 빗대어 있던 일화가 좀 있습니다. 가가은이 7살 때 신동이라고 소문이 나서 문정에 불러왔는데 이세적이 그걸 보고 나는 생긴 것도 남만인처럼 생긴 놈이 어떻게 원래는 좋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가가은이 뭐요? 어른게 같이 생겼어도 버섯이 재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루가 받아쳤다고 합니다. 연개소문은 이 신명과도 세부라서 세미라고 잘만 부르면서 이세적은 피해를 해서 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애초에 이적이 피해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셈이 죽고 난 뒤이었습니다. 이적의 옛 친구이자 이셈의 본명을 동네 동기 이름 부르듯 한다는 생긴서분이 세적이 정도로 불러야 할 정황을 맞는 것 같은데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한 부분입니다. 소태에 미쳐있는 고구려 우정과 맞먹을 정도 고구려 공대에 대한 집착이 병적 수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676년 11월에 건강하고 기벌포에서 벌어진 통일 신라와의 동맹의 해전 야당전쟁 최후의 전투입니다. 1년 전인 675년에 당한 세령기와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이 각각 천성 전투와 백오선 전투에서 신라군에 패배하였습니다. 676년 3월부터 당나는 대로 반대편 사역에서 가르친 양이 이끄는 토본의 맹량한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양면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즘의 신라와의 전쟁은 사실상 포기하고 백제은퇴의 거친 웅진 도독에서도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676년 7월 도림선 전투를 마지막으로 육성에서의 전쟁이 끝났고 676년 11월 당군은 항해를 통해 철군을 위해 당의 명장사령과 소군을 이끌고 건강하고 기별포에서 설라의 측면을 공격하였습니다. 기별포는 현재 춘천남도 서천군 창하읍의 민간을 일컫는 말로 한국 4대 검정 하나인 건강과 서해 바다가 만나는 파고입니다. 겨울 11월에 사천 시댁이 이끄는 신라 수군이 서령기가 이끄는 당나라 수군과 소구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 신라군이 패했으나 시댁은 다시 진군해서
반격을 하였습니다. 신라군은 크게 일본 싸움에서 연달아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당군 4,00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당나라가 이전에 백제와 고구려를 칠 때 대선단을 동원사하며 병적 수송과 물자 보호로 큰 재미를 본 만큼 당나라 서군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서령기 또한 당에서 최선 전선급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라군은 뛰어난 수군 운영 능력과 보급이 쉽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수국을 4,000개나 취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나당 전쟁의 종점을 찍은 의의가 있는 전투입니다. 매서성 전투에서 비에 주목되지 못하는 경향이 크지만 알고 보면 큰 의미를 가진 대승을 거둔 전투입니다. 유인계 철군 이후 당군이 주력은 서령기가 그렇게 이를 격파한 천성전투와 기법부 전투의 의의가 큽니다. 매서성 전투의 20만이라는 숫자에 해롭되어 매서성 전투와 과거에 부각시킨 경향이 많습니다. 당장의 매서성 전투에서 피한 의군행이 여전히 건재의 토봉 공격에 요동을 하는 반면 전성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피한 서령기는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당측에서 어느 전투에 더 무게와 비중을 뒀는지 명확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충신으로 평가받은 성주군 음로로 오는 적은 탄인에서 막아야 합니다. 수로로 오는 적은 기벌포 금강 입구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흥수다 당군은 군주의 엄격한 대군이라 벌판에서 싸우면 필요합니다. 절대로 백화행에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오는 적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라고 조정에 올린 이순신 장군이 모두 떨어지는 부분으로 이 둘의 의견은 결국 기벌포 전투를 최종 증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당나라 명장 이세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